네, 여러분 192페이지 보세요. 192페이지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예제를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이론 정리 시간이 꽤 길었죠. 꽤 길었지만 중간 부분부터 여기 나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89페이지 여기서부터 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여기 선택하는 부분부터 조금 여러분 이론 정리 양도 많아지고 한데 이거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예제를 보시면은 되게 심플하게 풀려요. 계산 그 자체는 그냥 한 줄 보통 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론이 이제 좀 많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 문제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이제 복잡한 이론을 많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앞쪽에 간단한 것만 이론만 기본적인 제가 앞 이론 강의에서 앞에 5분만 들으면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해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은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 전에 요거는 처음에 요거 귀속식이 미도래분을 설명하면서 반대로 설명한 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중간에 정정해 드렸으니까 헷갈리게 한 거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귀속식이 도래분은 우리가 계약서상 우리가 받기로 한 약정 그 기일, 그 귀속한 그 날이 왔냐? 그럼 그 귀속식이 도래분이고 귀속시기 미도래분이란 표현은 귀속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간 경과분 우리가 회계상 말하는 발생주의의 의의로 봤을 때 발생주의로 봤을 때 미수이자를 계상하느냐 그 차이였다는 거 아까 그 설명을 반대로 했어요. 귀속시기 미도래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191페이지 여기서 이어졌던 거 보시면은 우리가 업무 보실 때도 차후에 뭐 요 규정 우리 법인세법상 규정 있죠. 뭐 가지급금에 관련한 규정. 요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도 뭐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뭐 그 다른 곳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왕 가지금 인정 이자를 조사해온 강의를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강의를 드리자. 라는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저 이론까지 다 몰라도 풀 수 있겠구나. 감이 오실 거야.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요 22년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22년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올해는 22년으로 풀고 있습니다. 22년 10월 1일에 대주주에게 약정 없이 1억 원을 대여했다. 자, 22기 말에 대여금과 관련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 바 없으며 22기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했다. 당좌 대출 이자율은 3.65%,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10%. 요게 다야 문제가. 여러분 밑에 풀이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1억이야, 1억. 1억이고요. 며칠 동안 있었죠? 22년이니까 22년 10월 1일이죠. 10월, 11월, 12월. 10월은 31일까지, 11월은 30일까지, 12월은 31일까지. 31 더하기 30 더하기 31. 다시 31 더하기 30 더하기 31은 92. 92일 동안 있었어요. 가지금 적수는 이렇게 9,200으로 나오는 거죠. 92억 곱하기 여러분 뭐다? 아까 전에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은 여기 189페이지 보면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예외적으로 당좌 대출 이자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다. 기억은 물리적이라기보다 계산에서 나온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금액만 있다거나 이런 거. 니은은 너무 옛날에 대한 금액만 있다는 거야. 옛날에 빌려준 금액이 5년 초과하는 그 대여금이래요. 아니야. 그거는 쓸 수 없어. 디귿.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법인세 신고할 때 원칙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할지 예외인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둘 중에 뭘 할지를. 됐죠? 자, 보세요. 근데 뭐라고? 시가를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한 시가를 당좌 대출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걸로 신고했다라고 하니까 당좌 대출 이자율 3.65%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10%는 뭐야? 선택받지 못했잖아. 이 법인한테. 법인이 요걸 선택해서 신고했으니까 3.65%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뒤에 365분의 1 하면 돼. 그럼 92만 원이 나와요. 입금 산입 가지입금 인정이자 92만 원 뭐다? 지금은 여러분 대주주죠. 그러니까 상여가 아니라 배당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앞에 이론이 뭐 그거 몰라 이론 엄청 길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 몰라도 우리 실제로 나오는 시험은 알 수 있는 거야. 뭐만 알면은 아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이자 수익을 지금 한 푼도 안 넣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정이자 92만 원에다가 인식한 이자 수익이 한 푼도 없어. 돈 받은 게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전액 0.92, 92만 원에 대해서 배당으로 처분하는구나. 요렇게. 이것만 알면 된다고.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두 개 중에 하나. 그죠? 지금 이제 송금불산입은 여기는 없죠. 여기서는 안 나오지 문제가. 자, 그거랑 두 번째 제재. 적정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구나. 적정이자 몇 프로니? 3.65%. 기존에 한 푼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92만 원 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입금 산입하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이라고는 기존에 얼마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서 기존에 30만 원을 받았대. 그러면은 여기 세무조정은 62만 원만 세무조정하겠죠.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거니까. 됐죠? 자,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기 보면 약정 없다고 했지? 계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약정이 없죠? 약정이 없는데 현금을 안 받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만약에 미수이자 플러스 if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는 말은 현금으로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못 받고 이랬다면 어때요, 여러분? 약정이 없어. 뭐 몇 퍼센트라도 받겠다라는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한 적도 없고 실제로 돈을 받거나 이자 수익 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케이스야 이게 제일. 약정도 없고 그 얼마라고 계상한 적도 없대. 미수이자를 인식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정이 없어. 근데 만약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은 못 받았지만 미수이자라고 얘가 떡하니 만약에 회사가 자산으로 계상해뒀다.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본다고? 이거는 상여로 처분되는 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가공자산을 계상했구나라고 본다고 했지. 이게 뭐예요? 여기 191페이지 2번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보면 약정이 없어요. 그죠? 약정이 없는데 회사가 임의로 현금 못 받았지만 나중에는 70원은 받아야 할 거예요 라고 올려놨으면 회사법은 뭐라고? 야, 너 계약서도 안 쓰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전액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수입으로 날려버려. 가공자산이야. 너 이거 7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여기 뭐 상여 배당으로 처리되는 거를 피하려고 너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나 안 봐줘. 계약서도 없잖아 임마. 날리고 인정이자 총액에 대해서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하는 거야. 됐죠? 여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여기도 보세요. 입금불산입, 입금산입액 여기 차이는 70원, 100원이지만 뭐다? 이거는 회사가 원래 우리가 가정한 금액이고 요 차이만큼만 사실 늘어나죠. 30원만큼만 우리가 뭐야? 회사의 과표가 늘어나죠. 하지만 어때? 소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100원에 대해서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한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업무에 오히려 많이 보신다니까 일하시면서 보셨던 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실 거고. 자, 이제 이번 회차 예제는 이걸로 봅니다. 아주 심플하죠. 답은 이걸로 됐고 이번 회차 문제를 볼게요. 186페이지 보세요. 22년 9월 1일에 대표이사한테 자 대여 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 없어. 계약서 쓴 적이 없대. 그냥 1억 원을 통장에 입금했대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 바도 없대요. 방금 본 케이스야. 가장 심플하다고. 약정, 계약서 쓴 적도 없고 별도로 이자 수익을 인식한 바도 없대. 그러니까 회사가 인식한 이자 수익을 밑에 보세요. 이따가 볼 거야. 0원이라는 거야. 이걸 항상 체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기존에 30원을 인식했다 그러면 차액을 하는 거라고. 차액을 우리가 세무조정은 자 됐고요. 회사는 시가를 보세요. 시가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겠다고 신고했대요. 이번에는 당대 대출 이자율은 5%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3.65%다.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 이 두 개를 주어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걸로 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 큰 함정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번을 꼬우게 되면 어려워지지만 없잖아. 그지? 신고할 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세법 규정상. 그러니까 신고했어. 그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신고한 거예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3.65%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요걸 적용하면 돼. 이 문제도 엄청 심플합니다. 가지급 인정이자는 사실 정말 요것만 보고 푼다고 하면 정말 앞에 이론 정리 1시간 할 필요 없다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가지급 인정이자를 정석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앞에서 길게 한 거예요. 자, 가지급 인정이자 세무조정. 여러분 회사가 계상한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로 한 거 0원이죠? 0원입니다. 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적정이자 수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인정이자라고 부른다고요. 인정이자라고. 가지급 적수 어때요? 요거 적수 계산이 여기서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이죠? 1억을 빌려줬어. 며칠부터 빌려줬죠? 이거 22년 9월 1일부터 빌려줬잖아. 여러분 9월, 10월, 11월, 12월 그냥 몇 달 안 되니까 세세요. 9월달 여러분 30일, 10월달 31일, 11월달 30일, 12월달 31일이죠? 이거 계산할 줄 알죠? 다 더하면 돼. 30일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30 잠깐만 30 더하기 31, 30 더하기 31 하면 며칠이에요? 122일이죠? 122일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122일 곱하기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3.65% 곱하기 365분의 1 하면 122만 원이에요. 자, 인정이자 금액은 122만 원인데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 게 0이야 0. 이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거라고. 그죠? 밑에 봐봐.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적고 인정이자랑 회사이자를 빼요. 요만큼을 지금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이사 맞죠? 맞죠? 대표이사 맞죠?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22만 원 상여. 이거를 답에 적읍시다. 193페이지 펴세요. 입금 산입이니까 가산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을 여시고 가지급 인정이자 122만 원 상여 처리하면 됩니다. 송금 조정에는 적는 거 없죠? 차감 조정에는 적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뭐 짧게 12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정리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 강의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급 인정이자는 짧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잠깐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거 앞 이론에서 5분 정도 드렸던 건데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업무 무관한 자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이사가 타고 노는 요트, 그거를 대표적인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업무 무관 회사하게 빌려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이 둘 다를 우리는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해요. 자, 이 둘 다는 기본적으로 업무 무관 자산은 기본적으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제재를 해요. 그죠? 너 그런 거에 드릴 돈 있으면 그 부채 차입금이나 갚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중에서 일부를 부인한다고. 그죠? 이게 첫 번째 제재고. 자, 지금 이 업무무관 자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또 세법은 두 번째 제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뭐를 보고?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회사가 이 특수관계인한테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느냐 라는 거를 체크해보고 시장 이자, 즉 시가만큼 이자를 받고 있다면 그래 두 번째 제재는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데, 시가보다 적게 이자를 받고 있다면 너 지금 장난하냐? 너 그럼 법인이 원래 냈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거잖아.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겠다. 부당하다. 부당행위 계산이다. 그래서 그걸 부인할 거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그게 바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됐죠?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거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어려운 게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로 정리하자면은 괜찮다고요. 어떻게 할만하다고? 자, 뭐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미수이자를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실무에는 복잡한 면이 많죠. 그리고 미수이자랑 뭐 그게 가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거나, 뭐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그게 지금 여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자면은 이론 정리해서 192페이지 아래에 있는 요 8번 이런 경우들, 아까 이론 정리 때 길게 설명드렸던 이런 경우라면은 그거를 입금 불산입하면서 입금 산입에서 이제 소득세에 대한 책임 귀속을 물려야 되지 않냐라는 규정까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뭐다?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 뭐 미수이자의 처리라던가 미수이자가 계약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간적이나 그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례까지 제가 앞에 강의하면서 아까 좀 버벅거리면서 좀 실수해서 혼란스럽게 해드리면 있지만 그 이론 정리를 쭉 다 보시면서 뭐 약정이 있다,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게 기간 그 귀속 시기 도래분이라면은 뭐 세무조정할 게 없다, 일단 놔둔다. 뭐 귀속 시기 미도래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그 발생주의, 기간 그 지난 기간 경과분,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까지 해두시면 좋기는 한데, 일단 기출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이렇게 심플한 문제를 보자면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지금 가지금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언제 빌려줬는지 나올 거야. 요거는 적수 계산이 나름대로의 그 난이도기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난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며칠에 빌려줬는지, 그 해 1월 1일에 빌려줬다면은 여기 당연히 365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특정일, 이 문제 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빌려줬다 하면은 12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해 받을 이자 수익을 계산해낼 수 있거든. 받았어야 될 이자 수익을. 이자율은 여기도 말했듯이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리고 예외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니은은 아까 설명 들으니까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당좌 대출 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인 거야. 기억 같은 경우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들만 있대. 이자율이 뭔가 다를 거 아니야. 정상 시가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니은은 뭐야? 그 대여금이 5년이나 지난 초과한 옛날에 빌려줬던 거래. 그러면 그것들은 쓰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려워, 표현이. 그래서 뭐 디귿은 뭐야? 선택하라고. 원칙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예외인 당좌대출 이자율 중에서 회사가 신고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이거 쓰겠습니다라고 신고한다면 세법은 인정해요. 다만 뭐 제약 조건처럼 걸려있던 게 뭐였어요? 그 해, 신고한 그 해랑 향후 2년 동안은 무조건 그 신고한 걸로 써야 돼. 한번 신고하면 그걸 내년엔 이거, 다음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최소 3년은 쓰게 만든다 라고 어디 있었죠? 보자. 밑에 있었죠? 여기 디귿 밑에 보세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두 개 년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걸 써야 된다. 신고한 걸로. 당좌대출 이자율 신고한 걸로. 자, 여러분 그 엄밀히 말하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겠지? 디귿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제약 조건이 다음에도 딴 거를 할 수 뭐 있겠죠? 요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나와. 뭐 3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건 안 나올 것 같아서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는 뭐다? 여기에 실제 문제 심플하게 나오니까 여기 선택했구나. 회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하기로 신고했구나.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쓰면 되겠구나.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 이대로 그냥 치고 가면 돼. 함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긴 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신고했는데 세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당좌대출 이자를 써야 돼. 이렇게도 만약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죠, 규정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회사가 어떤 걸 선택했다고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걸 쓰면 돼. 알겠죠? 그럼 지금 가지금 인정이자는 예를 들면 어렵게 내면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막 어렵게 내서 막 계산 실제로 해야 되는 경우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는 내지 않지 않을까라고 그냥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 기출을 봤을 때 그런 기대가 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금 인정이자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 지금 잠깐 쉬셨다가 여러분 그 사례 그 문항 6번 적출 그 문항 적출 사항 6번에서 뵙겠습니다. 자, 상여금과 퇴직급여인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니까 조금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